네, 약 15분 전이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전에 확신이 필요하고 금리 인하를 늦게 혹은 빨리 할 시에 위험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떠오르는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산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선아입니다. 네, 방금 전에 연준 의장의 연설이 시작됐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22 연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여전히 지금 데이터들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왔지만 더 많은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중립적인 방향성으로 현재 연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아무래도 발표가 될 지표는 졸트 구인식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졸트 구인식 보고서가 워낙 전달에 너무 안 나오기도 했었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노동 지표가 굉장히 커다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 졸트 구인식 보고서도 전체적으로 예상치가 안 나올 것으로 전달보다도 좀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지표가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미 발표된 지표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ISM 제조업 지수까지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뒤죠. 졸츠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또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에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전일 미국의 6월 ISM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6개월 연속 침체를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ISM 제조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수축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왔던 인터뷰들, ISM 제조업 지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6개에 해당하는 수요 악화가 있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현재 수요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섹터는 3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현재 고용 쪽도 꺾여가고 있고 새로운 주문량도 그리고 제조업 지수 자체도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제조업 쪽에서도 현재 위축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오레라고 불리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의 책임자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약해졌고 생산량도 감소가 됐으며 전체적으로 배달 속도는 빨라졌으나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제조업 지수도 다들 동시에 같이 수축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발표가 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가 판매가 부진을 겪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일제 약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좀 좋게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생산량이 41만 1천 대, 인도량이 44만 4천 대가 나왔는데요. 현재 팩트셋 컨센보다 낮고 블룸버그 컨센보다 소폭 높고 웨드부시나 골드만삭스의 컨센보다는 2만 대가량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런 수치 자체는 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장전부터 5%가량이나 올랐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중국 쪽의 판매 상승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나오게 된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중국 쪽 전기차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니오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많이 팔게 되면서 6월에 2만 1,200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팔았고요. 지커 같은 경우는 지난달 2만 대를 인도하게 되면서 연간 8만 7천 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6월에 사실 미국에 상장된 순수 전기차 판매 중국 회사는 상반기 인도량이 가장 많았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BYD 같은 경우는 상반기 인도량이 160만 대였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배터리 전기차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에서 신에너지 차량이 순수 배터리보다는 하이브리드 구동 차량에 의해서 주도가 됐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서 테슬라도 동시에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는 게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조금씩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 5.88% 급등하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일이죠. 로이터 통신이 프랑스 경쟁 당국이 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각국의 견제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반경제적, 반독점 혐의로 기소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엔비디아가 반독점 혐의가 씌워진 적은 있으나 기소나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은 없는데요. 기소가 현실화될 경우 엔비디아를 겨냥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경쟁 당국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말하면 이 보도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프랑스 경쟁 당국이 지난해 9월 엔비디아에
그래픽카드 부분을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한 이후에 기소장을 발부할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독점 혐의가 확정이 될 경우 전 세계 연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되는 만큼 어마어마한 벌금이 불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에 오늘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반독점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메타, 애플, 구글도 지나갔던 이야기다 보니까 정작 엔비디아만의 이슈라기보단 모든 대기업들이 같이 겪는 이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이슈로 현재 엔비디아 1.2% 내리면서 주당 122% 이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 법무부가 이 맥스 여객기 연쇄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보잉에게 이 위법 행위를 인정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협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보잉의 형량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보잉 쪽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다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반대로 오늘 주가는 폭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일단 보잉이 어제에 비해서 주가가 올랐던 모습이 나왔던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형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내야 되는 벌금 자체가 약 5억 달러, 4억 8천만 달러가 되게 되면서 벌금이 6,750억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원래 보잉에 관련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금액이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생각보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보잉 같은 경우 오늘 또 비상 착륙이 있었고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잉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어저께 기준으로 스피릿 에어로를 주식으로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 자체에서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당 악재들에도 좀 선방하고 있는 보잉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